네, 이번 시간에는 경찰공제회 사례 4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설문 1번하고 설문 2번에서 묻는 내용이 과연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지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먼저 문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A 재개발조합 사무실에는 재개발조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재개발조합 문제라고 하게 되면 공용부담법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경찰행정법에서는 강론의 공용부담법 논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경찰법과 관련된 논의로 연결될 겁니다. 사무실에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면 깡그리 죽여버리겠다. 표현이 좀 과격하죠. 네. 협박 전화가 수회에 걸려왔다. 조합장 갑과 함께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던 조합원 2명이 진행하던 이러면 될 텐데 주도하던 2명이 폭력배로부터 이유 없이 강목으로 구타를 당하여 팔이 부러지는 사건도 발생을 하였다. 첫 번째 협박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구타 사건이 있었네요. 둘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문제를 가지고 보고 느끼기에는 양자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느껴지지만 사실 그 단서가 따로 없는 상태죠. 이에 조합원 총회를 준비하던 조합장 갑은 재개발 사업에 이권을 노린 폭력 조직의 총회장 난동을 우려하여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경찰권 발동 요청에 해당을 합니다. 여기까지 슬래시로 끊어버리시고요. 첫 번째는 이제 협박 전화하고 구타 사건 관련돼 가지고 조합장 갑이 경찰권 발동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관할 경찰서장들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회의에 경비 업무로 바쁘다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돼서 매우 바쁘시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상황이 이제 첫 번째 상황인데 방금 전에 위줄까지가 첫 번째 1차 경찰권 발동 요청이었고요. 방금 읽었던 부분이 1차 경찰권 발동 요청에 대한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이제 김현태 교수님 사례집에 따르게 되면 부작위의 문제로도 보고 또한 거부의 문제로도 봐서 양쪽 측면에 있어서에 대한 논의를 모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제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것은 이제 부작위의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부작위 문제, 거부 문제 모두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공제회 책의 답안과 너무 다른 답안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판단이 돼서, 웬만한 부분까지는 같이 좀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부작위로만 처리를 하긴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상황을 보시게 되면 총회 당일입니다. 앞에 전까지는요, 총회 이전 단계였었고요. 이번에 총회 당일. 시간적으로 구간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조합원을 사칭한 폭력 조직의 난동으로 A 재개발 조합은 수천만 원 상당의 총회장은 아니고요. 사무실입니다, 지금. 총회장이라고 하면 더 좋았을 뻔도 한데 사무실 집기 및 시설이 파손이 되고 이건 뭐야? 재산상 법익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 다음 갑을 포함한 다수의 조합원이 중상을 입는 피해를 당하였다.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고 범죄 행위가 실행이 된 상태를 전제로 해서 지금 난동이 진행 중에도 조합원들이 수회 112 신고를 통해서 경찰권 발동을 요청을 하였으나 을은 경비 업무에 동원되지 않은 경찰관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 이번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작위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문 1번을 보시면 갑은 경찰권 발동에 요청을 할 권리가 있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경찰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바로 경찰 개입 청구권이죠.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근데 지금 상황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총회 이전 단계가 있고 총회 당일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있어서 경찰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느냐 이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시점에 있어서 1차 경찰권 발동 부분에서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냐? 그 다음 2차 경찰권 발동 청구 부분에서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냐?
이거 두 개를 다 논의하기에는요, 배점이 안 맞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상황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보내는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협박 전화 있었는데 누가 협박 전화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협박 전화를 건 사람과 그리고 지금 그 주체가 구타 사건의 주체와 같은 주체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만을 근거로 해서 이후에 또한 어떠한 위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는가, 즉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될 수 있는 요건 중에 흠결 사유 발생 가능성들이 많이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상황이 아니라 두 번째 상황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인지, 문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리고 어느 쪽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지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국가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고, 갑이 조합원 총회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수 있겠는가? 승소할 수 있겠는가 물었으니까 당연히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에 따른 배상책임 요건 7가지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승소 가능성만 물어도 그것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 요건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통할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부를 분리시켰을 때 답안 쓰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문제를 분리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식으로 논의가 될 거예요. 공제 답안을 보시더라도 별도로 요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분은 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는 식의 목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뒷부분, 후단에 있는 갑이부터 여기만 살리고 앞부분을 삭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참조조문을 보시게 되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6호가 제시가 되는데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제 일반 조항으로서 개괄적 수권 조항 논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2조 5호가 2조 6호로 바뀐 것 뭐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고요. 과연 이제 이게 사용이 될 것이냐 이거죠. 위에 있는 1차 경찰권 발동 요청과 밑에 있는 2차 경찰권 발동 요청에 따른 경찰권 발동. 보호 요청을 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 조치에 대한 문제는 아니죠. 보호 조치라는 것은 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라거나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거나 해서 스스로 자해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럴 때 경찰관서에다가 보호를 한다거나 아니면 긴급 구호 요청을 해서 병원에 보낸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인데, 지금은 이 폭력 조직을 막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찰권 발동의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하는 보호 조치라는 것, 보호 요청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직법상 보호 조치는 아닙니다. 이제 보호를 그냥 해달라는 거죠. 근데 과연 첫 번째 1차 경찰권 발동은 나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와야 됩니까? 이게 위험 발생 방지 조치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범죄 행위에 대한 예방 제지 조치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출입 조치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차 경찰권 발동에서 필요한 경찰권 발동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심 검문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익숙하신 대로 뭐 특정 모 대학교에서 집회를 한다. 그 만약 불법 집회다.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서 그 참가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입을 막는다. 어떤 방식을 취하죠? 불심 검문 방식을 취하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총회장의 폭력 조직이 난입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막아달라는 식의 보호 요청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심 검문에 대한 문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불심 검문이라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의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므로 1차 경찰권 발동 부분과 관련돼서도 일반적 수권 조항으로서 2조 6호가 사용될 일은 없습니다. 다음 2차 경찰권 발동 요청에 있어서 경찰권 발동은 현재 공제회책은 위험 발생 방지 조치에 대한 문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공제회책 역시도 위험 발생 방지 조치라는 것을 가지고 간다면 몇 조죠? 5조죠, 5조. 경직법 5조를 가지고 논의를 할 거라면 개별적 수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2차 경찰권 발동에서도 개괄적 수권 조항 논의 안 나올 겁니다.
왜 2조 6호를 제시했느냐 이거죠. 그렇죠? 삭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5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조 위험 발생 방지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진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력 조직의 난입을 막는 것이 5조에 따른 위험 발생 방지 조치냐 이겁니다. 그것이 아니죠. 보호 조치나 위험 발생 방지 조치는 그로 인해서 어떤 법익 침해, 즉 손해 발생이 예견되고 있는 사람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경찰관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뒤에 있는 건 구체적인 예시니까 됐고요. 다음에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집합한 자 해산시키는 거예요. 사물의 관리자한테 문을 닫으라고 명령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경고를 바랄 수 있다. 지금의 여기서의 경고는요, 행정지도, 경찰지도죠. 행정지도, 경찰지도에 대한 문제로 가게 되면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안전의무, 안전확보 자기의무라는 조리법 논이 나올 수 있지만 재량행위가 아니어서 재량의 영어로서 충분히가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위험 발생 방지 조치의 대상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대상자가 폭력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면 2호, 3호는 달라질까요? 아니죠.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킨다고 했습니다. 억류와 피난이 폭력 조직을 억류하고 피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억류라는 것, 피난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있다. 하지만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억류죠. 여기는 불이 났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라고 자리를 옮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피난이죠. 역시 손해 발생이 예견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찰권 발동은 폭력 조직을 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하게 하는 것은 하명이고요.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은 즉시강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장소에 있는 자나 사물의 관리자가 폭력 조직이 그 장소에 있다고 해서 폭력 조직 조직원한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장소에 있어서 손해 발생이 예견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원칙적으로는 지금 여기서의 경찰권 발동은 위험 발생 방지 조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공제책에서는 5조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피난시키기. 이거죠. 피난시키기. 현재 두 번째 경찰권 발동 요청 쪽에서는요. 이미 폭력 조직이 난입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피난을 시키는 것.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주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면 6조를 잠시 유보시킨 상태에서 7조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지금 이 출입이 핵심적인 경찰권 발동의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시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내가 하는 경찰권 발동이 과연 몇 조일까? 사실 경찰법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김현태 선생님이나 김남진 선생님이나 서정범 교수님 같은 논문들을 보게 되면 사실 몇 조를 근거로 해서 이 경찰권 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경계를 나눌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쪽으로 몰아줘야겠죠. 약간의 사건을 조작해 줄 필요가 있을 텐데 여기서 출입은 그 주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 범죄행위 예방제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범죄행위 예방제지. 그러니까 1차 경찰권 발동에 대한 문제는 불심 검문의 문제로 보내줘야 되는 것이고 2차 경찰권 발동에 대한 문제는 이미 범죄행위가 실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제지 중에서도 제지 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경찰 행정법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작용의 문제가 아니어서 그 제지라는 것도 현재 발생한 위험 상태를 상태의 뭐예요? 계속이죠. 계속에 따른 예방 문제입니다. 행정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방과 제지 중에 제지 쪽이고 제지 안에도 이것도 그 다음의 실행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의 예방과 제지 쪽으로 맞춰야 됩니다. 불신검문, 범죄 예방의 제지, 둘 중에 제가 아까 전에 둘 다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거 간다고 하게 되면 제지.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교수님과 통화를 하고 왔는데 정말 저는 이제는 너무 미안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경찰사랑 카페에서 경찰 간부 쪽 하루, 해양 간부 쪽 하루, 그리고 경감 승진 쪽 하루 이렇게 해서 제가 밤에 새벽에 상담 채팅을 해드렸었죠.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오픈돼 버렸던 것,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은 개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다음에다가 경찰 공제에 치면요, 경찰 공제 체계에 대한 비판을 해놓고 있는 제 자료가 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접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 카페 회원 중에 특별 회원만 접근할 수 있게 돼 있어 읽을 수는 없으실 텐데 앞에 한 2문장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 세련되지 못한 부분들, 2012년도죠 지금 12년도 말에는 교수님이랑 합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고, 지금은 이 책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출제가 제일 많이 되고, 또 다들 아시는 대로 교수님이 출제를 3번이나 들어가셨죠. 50%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안 볼 수는 없어요. 안 볼 수 없으니까. 근데 또 이제 문제를 만들 때는, 기출 문제 만들 때는 이걸 변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다듬는 과정이 있고, 출제위원이 여러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이 들어가시고 또 1분이 다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사건들이 많이 이용될 것이니까 제가 이제 방향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답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다 X로 지워버리세요. 위험 발생의 방지라고 되어 있는 거. 경찰 공제 책에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사실 이제 제 교재를 가지고, 주관식 경찰행정법 강론 교재를 가지고 올 때까지만 해도 책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그거 갖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 책을 구입 안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걸로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경찰법 파트와 관련돼서 제일 자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다뤄놓고 있는 책이 지금 현재로서 제 책밖에 없어요. 잘난 척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경찰법 관련 논문들을 전부 뒤져서 3개월 동안 일 안 하면서 그것만 썼거든요. 근데 경찰법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서 사실 굉장히 지금 여기저기 이 부분은 설명돼 있고 저기는 설명 안 돼 있고 다 이런 식으로 책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논문을 보시면 너무 복잡해갖고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문장과 그 다음에 이론의 간면성에 가장 이제 거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써놓은 책이니까 경찰법 쪽이 좀 약하신 분들은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찰행정법은 경찰법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경찰권 발동 보시게 되면 위험 발생의 방지 5조 보시고요. 경직법이라 한다.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방지 조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경찰행정 작용이 아닐 리는 없겠고요. 그 다음 이와 같은 경찰행정 작용은 2가지로 구분이 되죠. 하나, 일반 행정기관이 질서유지 목적으로 행위를 하면 우린 그것을 협의의 행정경찰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경찰기관, 그러니까 제도적 의미의 경찰기관, 그리고 경찰관 말하는 거죠. 경찰관이 경찰권 발동하는 것은 우리가 협의의 행정경찰작용에 대비시켜서 보안경찰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보안경찰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위험방지 조치, 이건 뭐냐면 5조에 따른 위험방지 조치에는 2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것 하나하고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특별한 거는 이제 앞에 참조조문 한번 보시게 되면은 2항이죠. 5조 1항 쪽이 바로 일반적 위험방지고, 그 다음 2항 쪽이 바로 특별한 위험방지 조치인데요. 대간첩작전 수행, 그리고 소유사태 진압. 특별하죠. 이런 경우인데 지금 대간첩작전, 폭력적인 간첩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위험방지 조치 문제로 처리가 된다. 근데 이제 거기에 양가로서 한번 보시게 되면 경고나 억류나 피난이나 위험방지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위험방지 조치에는 명령도 있고 즉시강제도 있고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대간첩작전 소유사태 진압 이쪽 특별한 쪽에 있어서는요, 통행금지 이것이 핵심이죠. 그럼 이제 위쪽이라고 본다면 경고, 억류, 피난, 위해방지 조치 중에 그나마 본다면 어느 쪽이다? 피난 쪽이다. 피난 쪽. 그쵸? 피난이나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력으로 위험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행위가 바로 피난인 것이다. 여기서 빨리 내보내야겠죠. 그쵸?
그래서 내부는 이게 뭐 최종적인 경찰관 발동이라고 경찰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그나마 본다면 이제 피난 조치 정도다. 그다음 이제 피난 조치는 실력을 행사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즉시 강제 문제입니다. 즉시 강제는 두 가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합성 행위, 행정 행위하고 그리고 행정이 수인하명이죠. 집행행위하고 이런 식으로 권력적 사실행위 들어가시게 되면 이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인가에 대한 문제 여기서도 이제 사실 학설 대립이 있어요. 학설 대립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학설 대립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설문에서 직접 법적 성질은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가면 학설 대립까지 보여주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문제로 보게 되면 이제 무기 사용이나 불신 검문처럼 그런 식의 문제에서는 즉시 강제 논의를 할 때 권력적 사실행위 법적 성질을 학설 대립까지 보여주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법적 성질을 검토할 때는 그냥 바로 끝내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는 무엇이다? 첫 번째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집행행위가 이렇게 있죠. 여기를 행정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이렇게 쓸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쓰게 되면 수인 하명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행위. 사실행위라는 측면에서 이 사실행위라는 측면에서 집행행위가 도출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력적이라는 부분에서 이 수인하명 부분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데 이 수인하명이라는 것은 그 법적 성질이 바로 행정행위에 해당을 하고 이 집행행위는 바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당을 하는데 학설 대립까지 보여주고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땡겨내면 되는 것이죠. 행정행위 부분에서 상대방한테 무엇을 부과하고 있다? 수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수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의무 부과라는 부분에서 권리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켰다. 이 부분에서 권리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켰다라고 한다면 이 권력적 사실행위 전체에 있어서도 당연히 권리 의무 변동이 인정된다. 권리 의무 변동이 인정된다.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게 통설이죠. 판례 입장이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시키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제 행정행위로 봐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행정수용법 2조 1항 1호에 있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거 뭐라고 부르죠? 형식적 처분 영역이라고 부르죠. 그 형식적 처분 영역 안에다가 저걸 집어넣어가지고 저걸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죠?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부르죠. 그렇게 해가지고 처분성을 인정시키는 견해도 있고 행정행위라고 봐버리는 견해도 있는데 뭐 저는 행정행위라고 봐버리는 그런 견해예요. 그런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처분성. 그래서 즉시강제이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고 이것은 물리적 집행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 다음 수인하명, 행정행위 여기서 수인 의무부과라는 측면이죠. 수인하명에 초점 맞추시고 처분성 인정된다. 그 다음에 경찰 재량행위인가 이건 뭐 경직법 제5조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길게 써놨네요. 위에서 이하 약칭 쓰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네요. 제가 5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능 규정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량행위입니다. 경찰행정작용이니까 경찰 재량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갈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범죄 예방 제지 이쪽으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맞습니다. 6조 보시게 되면 경직법 이 답안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죠? 위에서 경직법이라고 한다고 해놓고 또 이러고 있네요. 경직법이죠. 그냥 경직법. 목전에 닥친 범죄가 행하려고 하거나 그로 인해서 중대한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범죄 예방과 제지 조치를 하게 되는데 앞부분이 예방, 뒷부분이 제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찰행정작용, 이것도 당연히 경직법에 근거한 거니까 경찰행정작용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 경직법 6조 1항까지 지금 참조조문 제시되어 있는데, 전단 부분이 바로 예방, 후단 부분이 바로 제지에 해당합니다. 전단 부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요, 목전에서 행해지려고 하고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경고는 항상 뭔데요? 이거는 경찰 지도, 행정 지도입니다. 행정 지도.
그 다음에 그 행위로 인해서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서 제지. 제지는 강제 조치예요. 그쵸? 제지. 이것은 즉시 강제에 해당을 하겠네요.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사무실의 집기가 시설이 이미 파손됐고 조합원들이 다쳤고 따라서 이것은요 경고의 문제가 지금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또 이런 생각하시겠죠. 경고가 절차 요건은 아닐까? 제지를 위해서. 마치 무기 사용처럼. 그렇죠? 무기 사용처럼 공포탄을 발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경고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절차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닙니다. 아시겠죠? 6조 1항 전담과 후단은요 선택이에요. 선택. 경고를 해도 되고 제지를 해도 되기 때문에 바로 제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요건이 다르죠. 그래서 요건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제지. 물리적 강제력을 활용해서 실력 행사해서 범죄 행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중지시키는 건 뭐예요?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이미 발생한 범죄 행위여도요. 그것이 뭐예요? 그 다음 실행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이라는 거죠. 이유는 이건 지금 우리가 행정권 발동의 행정작용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되지 못하도록 장애니 이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일이 복잡해질까봐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제지에 대한 문제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제지도 즉시강제,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이유에서 처분성 인정. 6조 1항에서는요. 제지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재량행위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쪽이 핵심이 되는 거고요. 이 소결에서 제가 방향을 좀 잡아드리고 있어요. 무슨 법적 성질 소결까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에서 지금 방향성이 좀 애매해서 두 차례 경찰권 발동 요청이 있었다. 총회 이전이 있었고 총회 그 당일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2 신고에 대해서 경찰권 발동을 했습니다. 이게 당일이었어요. 조합은 손해 발생은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뭐죠? 경찰권 발동을 해준다면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재산적이든 비재산적이든지 간에 말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괄호는 뭡니까? 1차 경찰권 발동에 대한 문제는 불심 검문에 대한 문제로 처리되면 될 텐데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위헌방지 조치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제지조치, 범죄행위 제지조치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아까 무슨 말씀드렸어요? 대상자. 위헌방지 조치 대상자는 폭력 조직일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때는 2조 6호로 들어가야죠. 2조 6호로 들어가고 특별히 지금 여기서 위헌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5조가 그 근거가 되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범죄 행위의 문제와 관련성이 없다면 6조를 적용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2조 6호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조도 배제시키도록 합니다. 6조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 6조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범죄 제지 조치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1번. 경찰 개입 청구권에 대한 문제인데 경찰 개입 청구권 논의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혀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논리 흐름을 잡는 데 또는 답안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 한쪽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맞겠죠. 다양한 연습은 필요 없습니다. 먼저 경찰 개입 청구권이 과연 인정되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2단계 논의 들어갈 수 있고요. 3단계 논의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 2단계 논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논의. 2단계 논의에 따르게 되면요. 이렇게 들어가요. 경찰 개입 청구권의 성질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먼저 성질을 논의하고 그 다음 바로 경찰 개입 청구권 인정 여부로 들어갑니다. 성질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바로 성립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2단계 논의예요. 성질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행정 개입 청구권, 경찰 개입 청구권 이건 뭐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와 같은 행정권 발동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얘기는 바로 나한테 수익적이라는 거죠. 수익적이라는 것은 공권, 공법상 권리 중에서 바로 이행 청구권, 그걸 좀 이행해 주세요. 라고 요구한 이행 청구권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공권을 밑에다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공권이다 하게 되면 이 공권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그 공권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이 그 다음 두 번째 그 공권의 효과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이라는 것은요. 이때 경찰 개입 청구권 또는 공권이라는 문제를 무엇과 연관시켜서 처분 물론 이제 처분 쪽에서만 공법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처분과 관련돼서 논의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 처분이 무엇이면요. 그것이 침익적인 것부터 써야겠네요. 침익적 처분이면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수익적 처분이라고 한다면 침익적 처분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침익적 처분을 경찰권 발동, 행정권 발동을 하지 말아주세요. 말아주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공권은 바로 방어권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수익적 처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행 청구권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효과의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뭘 가지고 나눌 거냐면 요건은 충족이 되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재량행위랑 기속행위를 가지고 봅니다. 재량행위하고 기속행위 먼저 기속행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 그 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재량행위인 경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의 전제는 우리가 법률 규범이 이렇게 되어 있다. 1, 2, 3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A라는 처분을 한다. 여기서 A라는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기속행위 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돼서 이렇게 must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나 할 수 있다. can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위에 거 기속행위 밑에 거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요건은 이미 충족되어 있는 상태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요건 충족 전제하시고 그러면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리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기관은 이것을 기계적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됐으면 그냥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실체법적 공권. 실체법적 공권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실체법적 공권 여기서 만약 수익적이면요. 발급해야 되고요. 침익적이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만약에 수익적이라고 한다면요. 이거는요. 해야 되는 거고요. 자기. 그 다음에 그것이 침익적이라고 한다면 부자기. 이런 식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처분의 발령 또는 불발령, 행정권의 발동 또는 불발동, 특정 처분의 발령, 불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실체법적 공권이에요. 효과는 그와 같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지만요. 방향성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방향성은 얘가 잡아주는 거예요. 방향성은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만 인정되죠?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형식적 권리로 저는 보는데요. 형식적 권리로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이건 어떤 특정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정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일정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때 여기서 뭐랑 뭐가 결합되냐면 여기에는 이 이행 청구권하고 이 실체법적 공권 이제 그 중에서도 어느 쪽이죠? 수익적인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이게 결합되면 우리가 이것을 바로 행정 개입 청구권이다, 경찰 개입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처분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행정 개입 청구권, 경찰 개입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성질이에요. 성질. 그래서 이걸 먼저 소개를 해주는 거죠.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이행 청구권하고 그리고 플러스 실체적 공권이라고 설명하는 책도 있고요. 실체법적 공권이 결합된 것이 바로 이것이 행정 개입 청구권이다.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성립을 들어가죠. 근데 지금 이와 같은 행정 개입 청구권, 경찰 개입 청구권은 뭐에 해당하죠? 공권이죠. 공권. 그죠? 공권. 공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 강행법계는 의무부관 강행법계의 사익보호성. 이것도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쵸? 뭐가 달라요? 강행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개념을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강행성을 강제 적용성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공법은 강제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강제 적용성의 의미로 보게 되면은 강행법계는 의무부가하고
그다음 의무부가 강행법계 사익보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여기서 핵심은 위에 건 의무부가고 밑에 건 사익보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강행성의 의미를 의무부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강행법규 안에 뭐가 의무부가라는 거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강행법계 존재, 그 다음에 강행법계 사익보성 이렇게 처리가 돼요. 뭐라고 다 좋아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다 쓸 시간이 없어요. 의무부가 사익보 이렇게 두 개만 쓰면 되죠. 그렇죠? 의무부가 사익보 이 두 가지 측면을 살핍니다. 의무부가성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익보성. 의무부가성에 대한 문제는요. 여기서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려면 행정개입 의무가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개입 의무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정개입 의무가 인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특정 처분을 발령해야 되는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근데 특정 처분을 발령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라고 했어요? 지금 밑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거나 말거나 중에 하거나, 특정 처분을 하거나, 실체법적 공권, 실체법적 공의무, 이것은 기속행위에서만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정개입 의무라는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재량행위, 기속행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예, 기속행위를 먼저 썼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속행위, 그 다음에 재량행위,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됐으면 당연히 특정 처분을 해야 되는 행정개입 의무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요건이 구비됐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인정됩니다. 행정개입 의무가. 재량행위는요. 하거나 말거나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개입을 해야 되는 의무까지 인정된다라고 말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를 지금 위에 있는 실체법적 공의무, 즉 행정개입 의무로 바꿔주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고요. 안 되는데 이걸 올리는 과정이 있죠. 이렇게 올리는 과정. 이게 뭔데요?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전환시키는 거죠. 전환시키는 과정. 물론 이제 법률에 근거했을 때는 재량행위인데 이 구체적 사건의 범위 내에서만 기속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데 이게 바로 뭐예요? 재량의 0으로의 수축, 재량의 기속화입니다. 기속화. 좀 이따가 이제 그 재량의 기속화 요건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재량행위가 여기 기속행위로 바뀌게 되면은 여 밑에 있는 뭐가요?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가 무엇으로 바뀌나요? 행사 의무가 실체법적 공의무, 즉 행정개입 의무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면 이것도 이렇게 같이 올라와서 이걸로 가주죠.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에 대한 문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공권이죠. 공권. 왜 이와 같은 의무부가성 사익보호성 논리가 나오죠? 이거잖아요. 이거 2 곱하기 2 총 4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4분의 1이 바로 행정개입청구권이니까 행정개입청구권은 공권의 일종이니까 우선 공권이 성립된다는 전제가 깔려야지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논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권 성립과 관련돼서 논의가 되는 거죠. 이건 행정개입청구권 논의라고 했지만 공권 성립 쪽에서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공권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에 해당하죠? 공법상 권리예요. 공법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사익보호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1차적으로는 무엇을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바로 공법입니다. 다만 부수적으로나마 2차적으로나마 사익보호의 취지가 인정될 수 있다면 물론 이제 거기 관련돼서 공권의 확대화 논의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때 부수적으로죠. 여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사익보호 개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여기서 부수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경찰법 파트 문제에서는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알겠죠? 어떻게든 인정이 됩니다. 이따가 제가 표현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만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부수적으로 인정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2단계에 대한 논의로 들어갔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요게 되는 거예요. 요거 재량의 0으로의 수축.
이 부분을 세게 쳐주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2단계 논의 방식이고, 이걸 이제 준해서 끌고 들어와 보시게 되면 저는 3단계 방식을 취해요. 답안이 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안전한 거를 추구하는 위험 기피자이기 때문에, 강사가 위험 선호자면, 이거 재밌죠? 막 이렇게 해버리면, 학생들이 죽어요. 그죠? 저는 위험 기피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성질. 제가 몇 년 동안 위험 선호자 놀이를 했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합격하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제가 뭘 하냐면, 공권 성립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공권이 성립되냐, 안 되냐. 공권이 성립되냐, 안 되냐 부분에서 당연히 의무부가 사익보호 논의가 나오는데, 의무부가성, 사익보호성 논의가 나오는데, 사익보호성 논의는 여기랑 똑같고요. 그렇죠? 얘는 2단계 논의랑 동일하고, 의무부가성 논의에서 재량의 영역 수축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면,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도 일종의 의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연하죠. 재량행위에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로 처리하냐면, 여기서 첫 번째 기속행위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재량행위인 경우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기속행위인 경우에서는 여기서 바로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고 끝나요. 실체법적 공권이죠. 행정개입 의무. 청의무? 행정개입 의무. 이렇게 인정되고 끝나요. 그럼 여기서 사익보호성 인정됐다는 전제 하에서 여기에는 행정개입 의무하고 결합되면 행정개입 청구권이 끝. 그쵸? 이건 여기서 종료예요. 여기서 종료. 그런데 재량행위 부분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 근데 이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 역시도 의무다. 이것도 역시 의무다. 동그라미. 공권은 성립돼요. 여기서 성립된 공권은 무슨 공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인정된 공권, 이게 바로 이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인정이 된 거고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도 역시 공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무엇을? 사익보호성을 요구합니다. 알겠죠? 이제 그 다음에 논의가 이제 이게 이제 일로 이렇게 내려서 특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 들어와가지고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논의를 들어갑니다. 재량의 영원의 수축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중동 지역은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도와줘야 될 재량이 영원으로 수축되는 의무가 인정됩니다. 왜요? 중동은 굉장히 힘든 나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고충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중동 고충국을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재량의 문제가 아니다. 재량이 영원으로 수축돼서 중동은 고충이 많으니까 도와주자 해서 중, 동, 고, 충, 국. 이렇게 하시게 되면 중은 뭐냐면 그 사안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중대한 법익이에요. 중대한 법익. 여기서는요. 중대한 법익. 중대한 법익.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에 대한 침해 사안이어야 됩니다. 사안. 발생 여부 문제가 아니고요. 중대한 법익 침해의 사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동은요? 동가치적법익에 대한 문제가 있는가? 동가치적법익. 자, 동가치적법익. 그러니까 내가 깡패한테 맞고 있어서 경찰관이 지나가고 있어서 도와주세요 했는데 옆에는 더 큰 깡패한테 맞고 있다. 그럼 저를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왜? 동가치적? 아니요. 저랑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법익 침해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동가치적 법익에 대한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소홀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중동 고충국에서 고는 뭘까요? 이렇게 중요한 손해 문제인데 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야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한데 발생할 가능성이 0.00001% 그것까지 위해서 경찰권 발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임박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도의 개연성.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충은요. 깡패가 나를 때리는데 싸움 내가 더 잘해.
그럼 경찰관이 개입할 필요 없죠. 알아서 제압하면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보충성 원칙입니다. 이것은요, 보충성. 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국. 근데 그 깡패가 최홍만이에요. 예. 최홍만이면 안 되죠. 그쵸? 예. 경찰관이 전기총 있으시다고요? 예. 물론 되겠죠. 예. 되는데, 예. 그 무장공비. 그죠? 무장공비 완전 싸움 잘해. 산에서 이쪽 산까지 막 뛰어넘어. 예. 이러면 경찰관 개입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사람 죽도록 내버려둬도 돼요. 왜? 개입해봐야 같이 죽어요. 그죠? 예. 의미 없죠. 그래서 이건 뭐야? 국가기관 개입을 통해서. 위해 제거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위해 제거 가능성.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 3단계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단계에 따라서 지금부터 이렇게 답안이 쓰여진 걸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1시간이 지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또 그 다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